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생소한 주제죠.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조상님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있잖아요. 그런 숫자를 꿈에서 조상님이 나와서 언급을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지 말아라 혹은 거기는 꼭 가라라고 뭔가 또 귀뜸을 해주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은 아닌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혹시 조상님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첫 책을 쓰고 나서 여러 출판사에 이제 제 책을 출판해 달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죠. 제 책에 초고를 써서. 그런데 계속 출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가 부족하다, 저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심란한 마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전국에 있는 좋은 찻집을 찾아서 차를 맛보는 게 취미였기 때문에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을 달래러 대구에 있는 한 찻집을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차를 마시고 나서 그 주위에 뒷산, 산이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에 가서 산책도 하고 산에 간 김에 또 좋아 보이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 책이 출판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소식이 온 거예요. 책을 출판해 주겠다고. 그 책이 직관하면 보인다죠. 그리고 그때 갔던 그 산이 팔공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될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구에 또 강의를 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강의를 하러 간 김에 근데 그때가 마침 은둔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다 쓰고 출판사에 넘기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강의가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또 팔공산이 생각이 나서 거기 이번에는 마음 먹고, 팔공산에서 유명한 데가 갓바위잖아요. 갓바위까지 올라가서 또 기도를 드렸죠. 이번에 은둔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은둔의 즐거움이 또 상당히 잘 됐습니다. 제 책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도 되고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흐뭇한 책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저는 제가 대구에 살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강의하러 대구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팔공산에 2번을 갔었는데 제 안식처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이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신시잖아요. 신기율. 평산 신시인데 이 평산 신시의 시조가 누구냐면 신순겸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랑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팔공산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더라고요.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밀려서 팔공산에 왔는데, 그때까지는 이름이 팔공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산이었는데 이곳에서 견훤에게 포위가 된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때 최측근에 있던 장군인 신순겸이 마침 왕건이랑 생김새가 좀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하죠. 제가 왕건의 갑옷을 입고 왕건의 말을 타고 공산을 빠져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또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이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팀을 짜서 유인을 해요. 거기서 우리 시조 신순겸 장군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8명의 장수 때문에 이 공산에서 살아났다라는 걸 기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공산의 이름이 팔공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신순겸 장군, 저의 시조의 제사를 이 팔공산에서 드려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제사일이 제 생일이랑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팔공산에 오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뭔가 잘 되고 왠지 기도를 드리고 싶고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시조산은 아니지만 그 시조와 너무 관련된 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시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 가면 정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유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나. 여러분 아시나요? 사건의 지평선, 비밀번호 486 이런 노래로 되게 유명한 가수죠. 근데 이 가수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이분이 좀
대중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 가다가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또다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잘 안 써졌대요. 너무나 곡이 잘 안 써져서, 이분이 근데 제주 고시거든요. 원래 이름이 고윤하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작곡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내려가서 오름을 찾아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대요.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 좀 헤매다가 차에서 내려서 봤는데 거기 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묘가 무슨 묘였냐면,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영곡공파래요. 영곡 고씨 집안에서 영곡공파인데, 하필이면 그 무덤이 영곡공파의 그런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미니어처로 만든 그 뭐 술 음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쓴 게 사건의 지평선이고,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는 지금도 그때 조상님들의 도움으로 내가 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큰 시험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들, 혹은 그리고 세계의 4대 성인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까지 막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을 게 아니라, 가끔은 내가 먼저 우리 조상님을 찾아가서, 조상님의 정체성이 있는, 조상님과 관련된 어떤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먼저 좀 조상님을 기리고,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난 뿌리, 나의 본질을 한번 되돌아본다라는 의미로 나의 그런 태도 혹은 나의 그런 마음가짐에 굉장히 호의를 보내고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위한 또 다른 솔루션, 영감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명절에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다 해외여행을 간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저는 한 번쯤은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태어난 그 뿌리를 향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 내 뿌리를 되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표면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또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다들 바쁘시겠지만, 피곤하시겠지만, 그런 나의 뿌리를 한번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그러면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에게 우리 조상님들이 좋은 그런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